안녕하세요. 저는 금별쌤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최근 이제 면접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시 1단계 서류 합격 이후에 2단계 면접에서 다룰 주제들, 즉 대학에서 자주 묻는 면접 주제 질문 그리고 정답.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영상은 AI 관련 주제편입니다. AI 하면은 최근 가장 핫한 주제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테크놀로지랑 연관된 요즘 시대의 가장 핫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거에 관련돼서 바로바로 제가 이제 질문을 띄워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런 답변보다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답변,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나왔겠죠. 제가 이제 이걸 샘플을 만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AI 관련 주제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지원자. 네. 근데 이제 땡땡 학과를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얘기하진 않을 거고, 땡땡 학과 전공자 혹은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시제상으로 말한다면 미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미래의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태도 혹은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은 뭐냐면, 이제 학과랑 전공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키워드는 AI 시대를 살아갈 때 너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저는 별로 괜찮은 건 같진 않은데, 자, 흔히 말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인간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강조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인간은 이제 테크놀로지인 AI에 비해서 기계가 아니니까 이런 약간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대립 구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AI는 공감이 떨어져.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으니까 정서적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 그 전공과 링크를 시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과에 갔다 그러면 번역 능력 이런 걸 얘기할 거고, 어떤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정서적 공감 능력을 얘기할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번역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번역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번역이면 이제 미세한 감정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번역이라는 말 자체가 interpretation, 즉 어떠한 그 문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석에 맞게 흐름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감각에 따라서 하나요? 정확한 그 번역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필자라든지 아니면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이거를 번역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번역의 가장 중요한 거는 correctness, 정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인간조차도 보면은 그게 어떠한 그 딱 떠오르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 배경적, 경험적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데이터가 있어야지 더 유리하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조차도 웃기지만 그게 기계보다 더 뛰어나다. 과연 그럴까요? 약간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AI의 이질감, 외면 음성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사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차후에 AI 시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할 멘트는 좀 아니다. 왜냐면 AI가 물론 이질감이 있죠. 현재 쓰고 있는 번역기 파파고라든지 아니면
뭐 TTS의 어떤 제한적 기능, 그리고 또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비주얼적인 이렇게 여러분을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떠한 그 리얼리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소 이질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미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살아갈 그 시대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기술 속도가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죠. 뭐 로보택시도 만들어지고 있는, 무인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거는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서 이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이게 이질감이 있다고 해서 뭐 그게 네, 인간은 그럼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동질감을 따라잡을 만한 수준이 된다면 이 답변도 좀 무의미해질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대체 불가한 인간의 능력을 이제 찾겠죠. 1번과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뭐 AI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어떤 능력을 찾기를 막 얘기를 할 텐데, 그거 근데 어차피 인간의 어떠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이 대체 불가한 그러한 거를 찾는다. 이거 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답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갖고, 그러면 뭐냐 선생님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해주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냐. 그런데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1번 갈등론보다는 기능론적 관점, 이게 이제 사회 구조적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AI와 이제 우리의 관계를 갈등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대립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뭐 지배구조, 피지배구조 뭐 이렇게 나눠갖고 지금 우리가 했던 말들을 되새겨보면 됩니다. AI가 우리의 어떤 직업을 뺏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갈등론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요거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가 생겨나서 우리가 인간이 걸어다니고 달리는 시대, 우리 인간을 완전 대체했나요? 아니죠. 자동차가 생겨났지만 우리 자동차랑 달리기 시합을 하진 않아요. 맞죠? 왜냐면 자동차를 그냥 타고 다닐 뿐이죠. 그죠? 그리고 뭐 핸드폰을 한번 예를 들면, 핸드폰이 우리보다 그 정보의 어떠한 전송? 트랜스퍼라 그럴까요? 훨씬 더 빠르죠.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 메시지도 그렇고 음성 메시지도 전달하는 게 우리가 야호라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빠르게 전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핸드폰이랑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갈등론이 정답이 아닌 걸 알겠죠? 만약에 그런 매체들이랑 우리가 AI랑 싸워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이런 걸 계속 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상당히 기능론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자동차랑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자동차가 할 역할이 있고, 인간은 인간이 할 역할이 있어. 우리가 할 역할은 뭐죠? 뭐 엔진 오일을 갈아준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그죠? 핸드폰을 고른다든가,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정비를 한다든가, 핸드폰의 어떠한 그러한 정비를 하는 쪽, 자동차의 정비, 운전을 하는 쪽,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존재하고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할 역할이 있어요. AI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AI가 있지만 우리가 뭐 대체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AI랑 대립하고 싸우려고 할까요? AI가 뛰어난 기능이 있으면은 그 기능을 우리는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저는 같은 연관되어 있는 답변인데, AI와의 어떤 우리 그 관계 있잖아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공존이 맞습니다. 자동차가 생겨나서 자동차랑 싸워서 자동차나 인간 둘 중에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AI가 생겨났다면 AI랑 이제 함께 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요때 이제 우리가 기반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AI가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죠. AI는 테크놀로지고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how, 어떻게 활용하고 when, 언제, whe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적용할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뭐 윤리적 문제가 있죠. 사실은 뭐 딥페이크라든지 벌써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잘못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기술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 그래도 이게 중독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게임 같은 거에 잘못 뭐 적용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나왔던 세 개의 답변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틀을 좀 깨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시더라도 그거를 벗어나서 지금 제가 드리는 A1과 A2의 답변으로 아마 이런 방향대로 하시면은 훨씬 더 이거는 뭐 다른 학생들보다 물론 낫겠죠.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진짜 면접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추천하는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면접에서의 어떠한 좀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제로 또 찾아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 하면서도 좀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